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양도소득세 절세,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농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세 감면하고 양도세 비과세 전략 아니면 절감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요, 양도세를 중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45%죠.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한다면 6.6%에서 49.5%가 되겠습니다만은요, 여기에 10%가 가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세율은 49.5%가 아니고 60.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원래는 이것도 그 비사업용 토지는 적용하지 않는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30% 적용받아서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양도세는 무려 3억 6,087만 원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양도세 내고 나서 세후 그런 양도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상속세까지도 피할 수 없으니까 이래저래 정말로 엄청난 세금 폭탄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8년 작용을 한다.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1억 원 이내에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년 이내에 2억 원 이내에 양도세 100% 감면을 받습니다. 한도는 1년에 1억 원, 2년 5년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년 작용하신 분이요, 토지가 많이 있다 이거죠. A 토지를 1년 동안에 팔았다 이거죠. 그랬을 때 1억 원 감면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년 내에 또 다른 B 토지를 팔았다. 이랬을 때는 합산해서 2억 원까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비사업용 토지를 좀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인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투기의 온상이라고 봐서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바로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든가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다. 이것은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목장용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마저도 마찬가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부재지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촌작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살거나 그다음에 경작을 하거나 또는 농지 소재지와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촌 자경 농민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야 같은 경우에도 소재지 또는 연접지와 30km 이내에 거주만 하게 된다면은 바로 제촌 자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부재지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작용을 해야만 합니다. 단, 일반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해당 기간에는 제천작용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소득이나 농가 부업소득은 제외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용 토지는 어떨까요? 농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촌작용을 해야 됩니다.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기간에 제촌작용을 한다면 사업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실질적으로 제촌작용하기 힘들다면요.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을 하게 된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임야는 제촌을 하면 되겠습니다. 임야 소재지 아니면 연접 지역 30km 이내 지역에 거주를 하면 되겠는데, 이때는 그 임야의 소유주 혼자만 바로 거주지를 옮겨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합니다. 나대지에는 건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창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기타 일반 건축물을 지으면 되겠죠. 아니면은 건축물이 아니라면 하치장으로 써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상속 토지는요, 기본적으로 5년 내 양도 또는 8년 이상 제촌자기형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상속받은 다음에 언제든지 팔아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종중 그러니까 그 뭐 무슨 김씨 소문, 김씨 가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중에서 취득한 농지는 2005 년도까지 취득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용 토지도 있겠죠. 2006 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인정 고시된 경우 또는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용 토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2021 년도 5월 4일 이후에는 2021 년도 5월 3일 이전 같은 경우에는 2 년이었지만은요. 그 뒤로는 5 년으로 좀 바뀌었다는 점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임대해 준 경우도 있겠죠. 친인척한테 임대해 준다든가 아니면 친구한테 임대해 준다든가 아니면은요. 아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 줬다. 이랬을 때는 비록 그 농지가 경작이 되고 있지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사업용 토지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8년 작용을 하지 못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8년 작용 미달 시에는 양도세 감면은 당연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용 토지로 인정은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토감면이라는 거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년 이상 반드시 4년 이상 자격농이 농사짓던 땅을 매도하고 나서 다른 토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요. 대토 감면을 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팔고 새로운 땅을 취득했다. 이것은요, 종전 농지를 양도한 이후에 1년 이내 취득했거나 아니면 신규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1년 이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게 된다면 대토감면으로 인정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금액하고 면적이 되겠습니다. 양도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양도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신규 농지로 취득을 해야만 대토감면이 인정됩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는 자경 기간을 합산해 가지고 4년 동안 4년 이상 예를 들어서 자격농이었는데 대토 감면을 받았다면 4년 플러스 또 다른 신규 농지에 대해서 4년 이상에서 8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1년 이내 1억 원 감면이고요. 5년 이내 2억 원 감면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8년 작용을 했다. 보유 기간 동안에 8년 이상 작용을 한다면요. 당연히 양도세 감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때 중요한 건 8 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8 년이란 뜻은 절대 아니고요. 합산해서 8년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죠. 8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작용을 했다 하더라도 양도일, 계약일, 현재 농지여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지가 아닌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은 이것은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농지라고 하는 것이 농지로 경작되다가 휴경이 됐다. 이랬을 때는 인정을 합니다. 농지로. 그다음에 8년 작용이라 할지라도 사업용 토지 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놀랍게도 양도세 감면은 받지만 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를 중과받는다는 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업용 토지 사용 기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일 지정 3년 동안에 2년 이상 사업용 토지가 된다면 인정되겠죠. 아니면 5년 동안에 3년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총 보유 기간 동안에 60% 이상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 기간이라면은 이것은 사업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은 바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겠죠.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면 당연히 양도세 중과 기본세율 플러스 10%를 맞게 됩니다. 물론 맞게 되지만 8년 적용이라면은 당연히 양도세 감면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데 현재 450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500 아니면 45,000 편이 수록될 텐데요.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을 통해 수억 내지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저서인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이북으로 나와 있거든요. 몇천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요. 반드시 이 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몇천 원 투자해서 몇억 원, 수십억 원 그 이상의 한번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격농지를 상속받았을 때는요. 피상속인이 8년 작용을 못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7 년만 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상속인이 1년 이상 작용을 하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작용 기간하고 상속인의 작용 기간을 합쳐 가지고 8년 이상이 된다면은 당연히 양도세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가령 피상속인이 6년 동안 작용을 했는데 상속인이 2년 이상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양도세 감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감면을 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부모님이 작용을 예를 들어서 하고 있었는데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가 상속을 받았다 이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상속인이 작용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랬을 때는 상속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5 년이 넘었다. 이랬을 때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중과가 되니까 이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핵심 포인트죠. 바로 자격 농지에 대해서 시세를 반영해서 감정평가로 올린다면은 비록 그 5년 이후에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중과를 맞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이 높기 때문에 양도세는 그다지 많이 안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상속 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격농지를 만약에 상속을 하게 된다면요. 가령 8년 이상 자격농지를 상속했을 때는 상속인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3년 내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3 년이 넘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언제 30 년이 지나더라도 양도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니까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8년 작용임에도 감면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지역에 있으면서 해당 지역에 편입된 지 3 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는 감면이 제외된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수용되는 농지는 또한 제외되니까 이것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수용했을 때는 피상속인의 자격 여부에 따라서 감면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돼야 하고 또는 상속을 받기 전에도 지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양도세 절세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기간별로 분할해서 양도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1 기간 동안에 1억 원 양도세 감면받고요. 2 기간 동안에 다시 또 양도세 감면을 토탈 1억 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 갖고 두 번에 걸쳐서 2억 원 양도세 감면 100%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동일한 지번에 대해서 하나의 지번이죠. 필지가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누어서 매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양도세 감면이 한 번밖에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필지를 분할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을 일부를 양도한 다음에 양도일로부터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또다시 양도하는 것이죠. 근데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한테 양도한 경우에는 비록 어떻습니까? 2년 내에 따로따로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일과세 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5년 동안에 2억 원 감면이 아니라 1년 동안에 1억 원만 감면한다는 점들 반드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수인하고 매수인의 배우자라고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의 직계비속한 때 나누어서 양도했다. 이랬을 때는 5년 동안에 2억 원 감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아주 중요합니다. 양도세 절세 전략이 있죠.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를 통해서 시세를 반영해서 감정가액을 높인다면 취득가액 상향 조정 이후에 나중에 양도하게 된다면 당연히 양도세는 엄청나게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억 원 양도가액인데 취득가액이 옛날 거라서 1억 원이에요. 양도 차익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엄청난 양도세 부담이 생기는데요. 이때 13억 원 정도를 감정평가받아서 14억 원으로 평가해서 배우자한테 7억 원, 자녀 2명한테 3억 원씩 6억 원, 토탈 13억 원을 만약에 증여하게 된다면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새는요, 농지법에 대해서 강화시켰기 때문에 절대 농지에 대해서 자녀 증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자녀한테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한테는 가능하겠죠. 자, 이랬을 때 배우자한테 1,000만 원 증여세 나오고요. 자녀별 각각 4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억 원
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9천만 원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물론 취득세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억 원 이상 양도를 한다. 취득세도 같이 반영하거든요. 13억 원에 9%라면 계략적으로 1억 원 넘지 않습니까? 1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14억 1,700만 원 그 이상 양도 시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비용도 있으니까요. 14억 원 이상을 양도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는 제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이때 주의할 점은 있겠죠. 증여 후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기간이 예전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양도세 2월 과세로 증여하라 만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것도 있죠. 증여한 다음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된다면 증여 후 2년 이후에 수용된다면 이것은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사전 증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래저래 무조건 양호하다고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절세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참조해서 강구하게 된다면 증여세, 취득세, 재반 비용들 여러 가지를 다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농지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절세 금액을 판단해서 사전 증여 전략을 다각적으로 세우고 증여 스킬을 발휘하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양도세 중과를 무서워해서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 토지로 전환해봤자 결국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49.5% 최고세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용 토지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무리하게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그런다면요 비용하고 시간이 과다하게 투여되지만 겨우 10% 감면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력 대비해서 양도세 감면은 양도세 절세는 별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여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사업용 토지로 전환한다는 것은요, 괜히 소요만 따르고 효과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 점 소탐대실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모든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세 컨설팅을 통해서, 적격 컨설팅을 통해서 양도세 절세나 증여세, 상속세 절세를 동시에 노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절세 전략에 대해서 절세 컨설팅을 받을 때 각각 받게 된다면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원스톱 서비스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까지 모두 다 도와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편안하게 절세 전략에 대해서 실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상속세, 절세 방안들,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방안들, 투자 수익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 때리니까 종합소득세 피하는 방법들, 자녀의 자산 증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다음에 평생 소비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들 1년만 피하는 게 아니라 100년 동안 피할 수 있는, 그다음에 투자를 잘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고민들 많지 않습니까? 이 고민들 단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실행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죠. 을사년에 갑진 설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 아니면 4대, 5대, 100년, 200년, 300년 동안의 투자 우산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세금 우산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한 동안에 100년, 200년, 300년 동안에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기타 건강보험료까지도 엄청난 금액이 절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NGP 플랜을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025년도 을사년 한 달 동안에 NGP 플랜 컨설팅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료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5473-9317 콘스탄트님한테 전화 주신다면요.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